오늘은 유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농산물 소비자들은 유기 농산물이 안전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화학 비료와 농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유기 농산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유기 농산물이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유기 농산물이 정말로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유기 농산물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아 생물학적, 화학적 위험이 없다는 것이 그 주장에 유기 농산물이 좋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인데 사실은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유기 농산물은 세균과 전염병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유기농업은 화학 비료를 안 쓰고 퇴비를 사용합니다. 관행농법, 재래식 농업이죠. 관행농법에서는 화학 비료만으로 농사를 짓는 거로 알고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농업에서도 퇴비를 쓰고 일부 부족한 성분만 비료를 사용하여 보충합니다. 화학 비료를 전혀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유기농업에 쓰이는 퇴비는 대부분이 목재 부스러기, 목재 칩이라고 그러죠. 목재 부스러기 또는 낙엽에 가축 분뇨를 섞어 썩힌 것입니다. 충분히 썩히면 비료 효과가 높고 세균도 없어진다는 것이 유기농업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퇴비에 섞은 가축 분뇨는 충분히 발효되지 않을 경우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기생충의 알과 인체에 해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퇴비는 하천, 호수,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농약과 비료는 유기화학의 산물이죠. 오늘날 유기화학은 놀랍게 발전하여 보다 안전한 농약을 생산합니다. 오늘날의 농약은 대부분이 광분해성, 휘발성 농약입니다. 농약을 살포하고 며칠 지나면 농약 성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로 씻으면 농약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농산물 소비자들은 1970년에서 1990년대 사용되었던 침투성, 잔류성 농약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마라치온계, 파라치온계 농약이 맹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옛날의 농약들은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토양과 식품에 남아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맹독성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다 쓰러지고 중독되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직전에 농약을 뿌려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농약은 사용법이나 용량을 지키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많은 농가들은 EM 효소액, Effective Microorganisms, 유익한 미생물이라고 번역하죠. EM 효소액을 뿌리면 부패균을 억제하고 살충 효과도 있고 유용한 미생물을 토양에 정착시키고 좋은 퇴비로 쓰인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EM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성균 등 80여 종의 80여 종의 미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취 제거, 수질 정화, 금속과 식품의 산화 방지, 음식 찌꺼기 발효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EM에 관한 대한 기준이라든가 표준이 없습니다. 농가 또는 영농단체에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만드는 EM 효소액이 대부분 구전 또는 광고에 의해서 판매되고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EM에 관한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검증을 해봐야죠.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에서는 농약과 제초제를 자가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니코틴의 자리공이라는 아주 맹독성 풀이 있습니다. 그런 맹독성 독초를 즙을 만들어서 섞어서 니코틴하고 독초의 즙을 섞어 만듭니다. 자가 생산한 농약들의 효능은 검증한 바가 없고 토양에 잔류하여 자연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의학계의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잔류 농약에 의한 피해자는 없었으나 음식물을 통한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등의 세균 감염 피해자는 수백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식품이 원인이 된 질병을 조사한 결과 질병원으로 바이러스가 6%, 세균이 90% 대부분을 차지하고 화학물질은 3%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분유, 유기농 과자 등 가공식품에서 세균에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을 동일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유기농업과 재래식 관행농업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와 논쟁이 이제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품질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유기농산물이든지 관행농산물이든지 맛과 영양에서는 비슷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두 연구 결과가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기농업은 재래식 관행농업보다 생산성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같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서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구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유기 농산물이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죠. 유기농업으로 재배하는 식물은 병해충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천연 살충제를 제작하고 독소를 생산해서 생존 본능을 발휘합니다. 즉 인간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먹기 좋게 개량한 농산물들이 자체 생존을 위해서 수세대를 거치면 원시 품종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이자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어 온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폭넓은 깊은 그런 연구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소설과 영화에서 본 장면이 생각납니다. 메뚜기가 구름처럼 몰려와 들판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풀뿌리만 남아있고 곡식이나 잎의 흔적은 없습니다. 푸른색은 없어지고 황토색만 남았습니다. 농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날씨가 좋으면 해충이 번식하고 날씨가 나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번식하여 날씨가 좋던 나쁘던 흉년이 자주 들어 기근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과학적인 근거는 뒤로 하고 어떤 농법의 농산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논쟁은 식량 부족에서 벗어난 현대인들의 배부른 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기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